지금 현재 제가 전세로 네. 경희궁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10년 전쯤에 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고 네. 한 10년 이상 이제 무주택 상태로 계속 이제 목동에 살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부동산에 큰 변화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안타까움이 너무 큰 상태로 네. 지금 이제 아이가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저축을 해서 네. 여유자금을 조금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외에 한 6억 정도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문제 풀어가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무주택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거기에 전세자금 플러스 여유자금 6억을 더해서 좀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 컨설팅인데요. 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예. 첫째 조언은 시청자분님은 반드시 제 세미나로 오세요. 예. 앉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절대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사적인 대화가 많이 필요로 해요. 예. 왜냐하면 연령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좀 봐야 돼요. 예. 그걸 보고 본인의 길을 일단 본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 예. 파악이 되고 그러고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 시장 상황에서 내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내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시장만 보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예. 10년을 무주택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예. 10년을 무주택으로 살았다 이 말은 제가 느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2007년도에 최고점 찍을 때 예. 최고점 찍을 때 떨어져서 올랐다가 떨어져서 팔고 더 이상은 재미없어 라고 빠져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가세요? 내 말이? 최고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마포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6억에 팔고 네. 그때 목동 5단지를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게 2010 제가 집을 판 거는 2012년도고요. 12년요. 좋아요. 제가 목동으로 이사를 간 거는 2014년도 겨울 네. 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목동 5단지 계약을 하러 가는 중에 그게 깨지는 바람에 집을 놓친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세월이 엄청 길잖아요. 10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갑자기 목동으로 이사를 가고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기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그래프가 방송 혹시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저거 그 얘기도 했는데 01년부터 07년까지 올랐다가 04년까지 내렸다가 다시 21년까지 올랐다가 지금 22년, 23년 5월이에요. 이게 서울의 부동산 그래프예요. 예. 그런데 종전에 이 꼭지점 부근 있잖아요. 예. 이 부근을 팔지 못하고 쭉쭉쭉쭉 떨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꼭지점 가기 직전에 05년이나 06년도에 이때는 사지 말아야 되거든요. 올라도. 예. 근데 이걸 샀던 사람들이 세월 지나서 까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12년, 13년 언저리에서 에이 지금이라도 팔아버리면 다시는 부동산 꼴 보기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나 싶어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결론부터 보면은 2010 부동산만 보면 2012년도부터는 사야 될 시기예요. 그때는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14년이 저점이라 해도 바닥이 근접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05년이나 06년도가 팔아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을 딱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팔 수가 없어요. 아마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2, 3년 밀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형태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쨌든 무주택이고 돈까지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제가 그래프 그린 대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이런 모습인데 늘 그래요. 예. 이때 01년도도 07년도도 14년도도 21년도도 늘 이 시장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은 과거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과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늘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건 바닥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 아니 과거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여건 달라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연령대가 50대처럼 보이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있어서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예. 그게 그렇게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치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겪는 경험치로 보면은 그래 이번은 틀릴 거야 이번은 다를 거야 했는데 다른 경우가 크게 있던가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상담을 드리는 이유도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누구냐면은 예.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80대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투자할 때 되면은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엔 무조건 올라갑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달라요. 그런데 지난 않고 80년 동안 지나 보니 결국에는 떨어질 때 되면 다 떨어지고 올라갈 때 되면 다 올라가더라. 다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모를 따름이지 결과적인 큰 흐름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더라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듣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야 이러다가 못 맺혀 또 목동 재건축하고 나면 난 지금 못 사면 못 사. 뭐 기타 등등의 온갖 얘기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예외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예외를 알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왕 무주택이면은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좀 더 여건이 갖춰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면은 2, 3년 이상은 기다려 보겠어요. 저라면 저라는 무조건 기다릴 거예요. 대표님 혹시 청약을 해보는 건 어때요? 요지에. 청약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청약을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신 데가 있나요? 조금 무리인데 무리가 따라요? 청담 류엘의 작은 평수? 작은 평수. 얼마 정도? 20평대 정도면 뭐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15억을 예상하고 있군요. 예. 이런 데를 넣어보면 이거는 되지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지금 몇 개 있으니 자, 로또라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입지예요. 그렇죠? 예. 최고의 입지예요. 최고의 입지의 20평대 15억은 제가 보는 눈에 현재 가격으로서는 저렴해요. 현재 가격으로는 분명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1, 2년 사이에 이 15억 밑으로 가서 12억, 뭐 13억, 12억, 11억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이런 일반 분양 가격은 어떤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정부 통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서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얘기는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그 물건을 구입해서 피를 주고 구입해서 있다가 재건축이 된 사람이나 또는 그런 식으로 피를 많이 주고 사서 재개발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분양받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예. 청은 로얄청으로 얻죠. 예. 그래서 단지 어떤 부동산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얘는 20평대 15억이라면은 둔촌 주공이 30평대가 14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20평대 한강변 쪽에 삼성동 쪽으로 해서 갈래? 아니면은 1억 적기 하고 둔촌동으로 갈래? 한다면 아마 전 국민을 투표를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투표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얘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었을 때 강북이나 이런 쪽에 어떤 20평대는 10억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강남의 20평대가 10억 간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10억 초반대는 최소한도로 10억 초중반 가까이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30평대는 20억이 깨지고 뭐 10억 후반대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얘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안전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좋다, 돈 많이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좀 적다. 이것만 당첨이 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이라면은 이 강남에 청약 기회가 있다면 넣어보시겠어요? 이런 수준이라면은. 이런 수준이라면 네. 뭐 반포나 청담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실제로 20평대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 가는지를 한번 보면은 수억 차이가 날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이런 데는 20평대 아파트라도 20억대 훌쩍 넘어가는 시세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억인데 당첨만 돼도 일단은 새 아파트인데 그럼 현재 시가로 보면은 2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세 차익이 좋으니까 사라 이게 아니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축의 한강변에 이 정도 가격 밑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 그거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사모님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도 꼭 세미나를 한번 들으러 오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세미나를 듣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눔하고도 똑같아요. 한번 와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들어보면은 왜 이제 왔냐 싶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좀 한번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